STX 조선해양 무급휴직자들이 복귀를 앞둔 가운데 사측이 무급휴직 연장을 통보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산림 휴양과 교육 복지를 위한 나눔 숲인 숲체원이 만들어집니다. 전국에서 6번째, 부산 경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가상 증강현실 웹툰 등 차세대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STX 조선해양 무급휴직자들의 복귀를 앞두고 회사 측이 무급휴직 연장을 통보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무급휴직 철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촉구하고 연장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출입문 앞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STX 조선해양 무급휴직 연장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이 항의 서한을 도지사실에 전달하려 하자 청원 경찰과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그렇게 도지사 들어가 책상에 놓고 놓을 테니까 가봅시다. 노조는 사전 협의가 진행된 데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를 찾은 노동자들을 문전박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급이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 악랄한 걸 또 가랍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알아요. 그걸 내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고. 항의 서한을 둘러싼 대치는 협의 끝에 20분 만에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앞서 STX 조선해양 노조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급휴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형 조선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남도를 비판하며 복직 문제 해결에 김경수 지사가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합의 이행을 강제하고 국책은행의 독선적 일방 통행을 막아야 할 역할이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는 무기한 천망동성에 들어갔으며 향후 규탄 대회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복직 대상인 노동자는 250여 명. 2년 전 복직 합의를 지키라는 노조와 일감 부족 등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무급휴직 연장을 제시한 회사 측.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복직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와 직접 연결되는 지역의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보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입니다. 우거진 나무들 속 숨겨진 집 한 채. 일본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목조 양옥. 마산 출신의 여류 소설가인 지아련이 살던 곳인 지아련 주택입니다. 지금은 폐가처럼 변해버렸지만 1930년대 지어진 현대식 구조로 문학적, 문화적, 건축학적으로 그 역사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아련 주택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택을 포함해 마산 산호동 일대가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일부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위치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적, 문화사적, 문학사적, 항일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높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존회에서 긴급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창원시가 가능하면 이 보존 가치가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 창원시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창원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재개발 조합 측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우리 그 조합 측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지하련 주택처럼 지역의 근대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흉물로 방치되거나 벌써 없어져 그 흔적만이 겨우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장군동에 위치한 삼강 청주터입니다. 삼강 청주는 일제강점기 시절 술을 만들던 양조장으로 당시 전국 최대의 청주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벽화만이 그 터였음을 알려줍니다. 지난 2011년 건축업자에게 부지가 팔려 삼강 청주가 있던 자리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고 삼강 청주의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창원 지역에 파악된 근대 건축물은 91곳. 하지만 창원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근대 건축물은 9곳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논리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묵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일 텐데요. 김해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산림과 휴양, 교육복지를 위한 나눔숲인데 부산 경남권에선 유일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나무들로 우거진 김해 금동산 자락입니다. 녹색빛 숲풀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굽이집니다. 산자락을 따라가다 만나는 어린 편백님과 지저귀는 새소리로 마음은 절로 평온해집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금동산 자락. 앞으로는 숲속에서 공부하고 체류한 관광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김해 상동면 금동산 구규림 100헥타르에 산림 교육과 체험, 숙박에서 레포츠까지 가능한 국립체험교육 나눔숲 사업이 추진됩니다. 숲체원이라고 불리는 체험교육 나눔숲은 강원도 횡성에 처음 생겨 매년 10만여 명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등 전국에 5곳이 있는데 부울경 권역에 생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산 자락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에서 접근하기 쉽고 경사도가 낮아 사업을 진행할 때 산림 훼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간 고속도로 상동 IC, 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강제 IC 한 3, 4km 구간 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복지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숲체원은 오는 2024년까지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에서 조성합니다. 탐방로와 치유의 숲을 비롯해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짚라인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생명하고 우리 산림 자원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산림 치유를 특화된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시와 산림청은 다음 달 업무 협약을 맺고 숲체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주말 기준 지원 대상 가구의 약 89%에게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부터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도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소상공인 카드 매출을 살펴봤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입니다.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시장이 정부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카드 나왔는데 그래 애들은 뭐 음식인 거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옷도 사러도 하고 그리고 뭐
뭐 카드 나오는 거는 참 좋습니다. 상인들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없다시피 했던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하고 별 그리 관계없이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거의 코로나 오고 나서는 거의 가게 나오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좋아졌죠. 거의 뭐 한 50%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 도내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80%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점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늘었고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후엔 지난해 매출액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매출액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산청을 제외한 5개 시군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단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과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확대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출을 좀 싸게 해주는 정책 자금이 있고, 네. 뭐 경영 환경 개선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비용을 한 80% 지원해준다든지, 뭐 단골 마케터라 해서 SNS 뭐 홍보를 도와준다든지. 한편 경남도는 아직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5월 22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2주 더 늘려 6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 지역 콘텐츠 기업과 인재 육성의 공간이 될 경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214억 원을 들여 김해시 관동동 일대 5,600여 제곱미터로 조성된 육성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기업 지원동과 레지던스동으로 조성됐습니다. 현재 기업 지원동에는 웹툰과 웹소설, 가상현실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20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레지던스 동에는 콘텐츠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산시는 시중 금융기관과 변경 협약을 통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추가 적용하고 2년 동안 이자 차익 2.5% 지원 등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통영 시내업소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낚시객들을 태우고 운항한 어장관리선 선장인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정원이 3명에 불과한 어장관리선에 3배에 가까운 낚시객 10명을 태우고 거제 산달도 해상의 바지선까지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경남 행복교원드림센터 진주 상담실이 26일 진양 도서관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 상담실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해 교권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과 심리, 행정 지원 상담과 교권 보호 신속 지원팀 운영, 교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신속 지원합니다. 개소식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라 박종훈 교육감과 교직단체 대표 등 최소한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이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한 지역은 도내에서 김해와 창원 2곳으로
두 단체장 모두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해 시는 완료된 공약 2건,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 56건 등 공약 161건 중 78건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8주 동안 중단됐던 병역 판정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남 지역 16,000여 명에 대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병무청은 코로나19 증상 의심자 검사일자 연기, 증상 의심자 선별소 설치, 출입 전 발열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해군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쯤 남해군 미조면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이 길이 135cm, 무게 35kg의 상괭이 사체를 발견해 통영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특별한 불법 포획 흔적은 없어 상괭이를 남해군 해양수산과로 인계했습니다. 양산시는 26일 양산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양산시의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 민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고통분담과 고용유지, 상생과 협력, 착한 소비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이엔이 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26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코로나19로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유중 대표 등 최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됩니다. 양산 통도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로 연기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하로전 탑에서 아기부처 관불의식을 시작으로 오전 9시 금강계단에서 보공 헌달에, 저녁 7시 한지등 점등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저녁 8시부터 삼성 반월교에서는 불자들이 쓴 소원지에 불을 붙여 날리는 전통 낙화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거창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승강기 상설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국 승강기 업체와 승강기 공단, 검사기관 직원 등으로 1박 2일 또는 3박 4일 과정의 교육이 진행돼 연간 6,200여 명이 거창 승강기 안전기술원으로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숙박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과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등 편의시설과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7도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는 더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 23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맑은 날이 지속되다 금요일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차단 크림 및 모자, 선글라스를 이용해 꼼꼼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